예, 이제 황태순 선생님 모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방미했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우리가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항상 많이 따지는 게 미 대통령이 정상을 부르면은 네. 원래 캠프 데이비드라고 네. 공식 별장 있지 않습니까? 있죠. 거기를 가냐 안 가냐를 늘면 따졌었는데 트럼프는 캠프 데이비드가 아니라 자기 개인 별장으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플로리다 있죠. 네, 마음에 들면은. 예, 마라라 공간은 그 굉장히 큰 그야말로 그 꿈의 궁전 같은 곳인데 마음에 들면은 시진핑도 마라라고 갔었죠. 아베도 갔고 그때 역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미국을 방문해서 가장 융숭한 대접을 받는 사람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아, 언제 그때 60 케네디 때인가? 아니요, 케네디 때는 그때는 의장이었고, 그때는 최고의 의장이었고 존슨 대통령 때 방문했습니다. 아, 그때 해가지고 막 존슨 대통령 때에서 유경수 여사랑 춤추고 그리고 그때 갔을 때 거기서 그 뉴욕을 갔다 갔는데 워싱턴 가기 전에 뉴욕에서 100만 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우리 같이 무슨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신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미국 왜 그랬을까요? 월남전이었. 베트남전이죠. 네. 베트남전에 그 당시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이 지휘한 한 50만 대군이 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군대가 부족했는데 우리가 저 이게 육군에 이제 다 아는 유명한 백마, 맹호, 그다음에 해병대 1개 여단, 청룡 3개 전투 여단 및 사단을 보냈고 지원군 한 5만 명, 6만 명이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융숭한 대접을 했고 역대 최악의 사실은 그 한미 정상회담은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에. 예, 왜냐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방미에서 먼저 콜린 파월 국무장관하고 만난 거예요. 의견 조율을 해갖고 자 이쪽에서 부시 정부 2001년에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000년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하고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클린턴 막 빠지죠. 뭔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만나서 콜린 파월 장관이 그냥 의례적이고 원칙적으로 급속한 어떻게 보면 대북 정책의 변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갖다가 조금 언론 플레이를 우리가 했어요. 부시 대통령 화가 이만큼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그러니까 부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가 훈계하는 거거든. 누굴 가르치는 거거든. 근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거 갖다가 계속 이제 강조하고 제 짐작에나 제 기억에는 아마 그때 그 무렵에부터 강경화 장관도 아마 통역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확실치 않아요. 어쨌든 그때 유명한 부시 대통령이 디스맨. 우리 지금 이 양반이 이 최악이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에 미국 방문합니다만은 사실은 처음에 상대 푸대접 받았어요. 기억하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다. 왜? 통일 외교 안보를 갖다가 자 외교 특보인 반기문 이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대화 한미 동맹을 통해서 이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그다음에 중국 협력을 끌어내자는 그런 전형적인 대화파입니다. 동맹파라고 그러죠. 또 여기 뭐 나종일, 그다음에 이종석, 특히 이종석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통일부 장관 됩니다만 자주파예요. 자주파는 무슨 소리냐? 우리 민족끼리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 그러다 보니까 괜히 골치가 아픈 차에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뭐라고 그랬어요? 후보 시절에 우리 효순이 미선이 그 사건 때 유명한 얘기했죠. 나는 미국 가본 적도 없습니다. 반민무 좀 어떻습니까? 북한을 갖다 막는 주한미군은 인계철선 역할을 한다. 빼도 좋다. 우리 빨리 전자권 돌려다오. 이런 분위기니까 그때 부시가 화가 또 이만큼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좀 9.11 좀 테러 당해서 좀 죽겠는데 좀 파병 좀 하라고 그랬더니 못하겠다 버티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유연했던 거예요. 막상 후보 때라든지 집권 초기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가 막상 현실을 보고는 빨리 현실과 어떤 타협을 합니다. 빨리 간 거죠. 뭐 그때는 후보 때는 사진 찍으러 미국 안 간다 뭐 하다가 굉장히 빨리 간 거죠. 빨리 갔고 가서 처음에는 좀 껄끄러웠지만 곧 이어서 좋다. 그 우리가 이렇게 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을 했죠 그때. 했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평택에 있는 미국 대출이 막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그 막 죽창 같은 거 찌르고 그 대출이 그것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또 한미 FTA 체결도 노무현 대통령 때 다 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후보 때라든지 집권 초기에 강경한 입장, 자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십시다.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일종의 편향된 입장에서 현실과 빠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을 갖다 인정하고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았어요. 뭐 이명박 대통령은 너무 사이가 좋아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으신 분이죠. 취임한 직후에 2008년입니다만 그때 미국 갔어요. 미국 가갖고 기억하실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캠프 데이비드 가서 부시 대통령 그 골프 카트 타고 운전 누가 했어요? MB가 있어요. 대통령 입장인데 같이 둘이 앉아갖고 하고 거기서 뭐 굉장히 분위기 좋았는데 돌아오자마자 그 유명한 수입 쇠고기 미국산 수입 쇠고기 그렇지 거기서 이제 풀어가지고 그때 맞아요. 그쵸. 거기서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좋아서 문제가 됐죠. 너무 좋아서 문제가 됐던 게 그때 이제 장관이 농림부 장관이 정운천 장관입니다. 현재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탈당했던가요? 바른정당. 저 헷갈렸어요. 바른정당입니다. 네. 이번에 저기 대표 최고위원 바른정당 5분 중에 한 명이죠. 정운천 장관이 됐는데 그때 미국하고 이번에 저 수입산 저 미국산 수입 쇠고기 연령을 32세 미만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기분 좋아서 오셨는데 여기서 그 당시에 보면 모 방송에서 광우병 이야기 나오면서 그야말로 뇌송송 구멍탁 미국산 수입 쇠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 송송 뚫리고 뇌가 송송 바람이 들고 구멍이 탁 생긴다. 거기서 완전히 흔한 일은 MB 정권 초기에 MB 대통령이 박살이 났어요. 그걸로 거의 뭐 식물 정권 돼버렸죠. 뭐 정권 초기부터. 정권 초기부터 완전히 휘둘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나중에 풀렸다 보니까 네. 둘 다 독실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부시나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너무 좋아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 해주겠다. 32개월. 32개월 해가지고 그냥 뒤통수 제대로 맞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면 뭐 부시도 마찬가지고 뭐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괜히 독실한 특히 보면 뭐 부시 대통령 같은 건 밤 9시 되면 딱 기도하고 10시 되면 잔다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번에 트럼프는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인물입니다. 예측 불허의 인물이에요. 또 미국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게 속을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보 시절에도 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하셨다. 대표적인 게 사드 문제 아니겠어요? 사드 문제. 그 당시 후보 시절 얘기입니다. 사드에 대해서 당시 홍준표 후보라든가 유승민 후보가 찍었죠. 특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국방위원장을 지나고 그 사람은 유승민 의원은 사드를 우리 돈으로 사서라도 추가 배치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유승민 의원이 자 사드 어떻게 하오리까? 자 주적은 누굽니까? 거기 대해서 대통령이 주적이 돼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또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레버러지라고 그러죠. 지렛 때 중국과 미국과 협상이 그러면 도대체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 문재인 대통령 속을 알 수가 없네. 그러니까 한쪽 사람은 그야말로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인 트럼프, 또 한쪽은 어떻게 보면은 한 10개 물속같이 잘 들여다 보이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만약 진짜로 만약 정말 일이 잘 되려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되려면 이 궁합이 딱 맞는 수가 또 가능은 있어요. 그러다가 근데 사실 그럴 경우가 참 근데 잘 맞았다고 하면 예전에 이제 김대중하고 클린턴이 좀 잘 맞았죠. 아주 잘 맞았죠. 그때 햇볕 정책 이제 둘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오히려 보면은 YS하고 클린턴이 초기엔 맞았다가 안 맞았고 또 클린턴하고 저 사이가 상당히 김대중 워낙 잘 맞았고 좋았고 DJ하고 부시는 아주 앙숙이었고 그다음에 부시하고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는 좀 꺾어놨으나 뭐 그다음에 그런 대로 큰 충돌 없이 갔고 평균작을 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무슨 이것이 무슨 뭐 미국을 뭐 사대주의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동맹하에서 세계는 함께 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쨌든 한미 동맹이 그 한미 동맹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가 우리 안보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짧으면 4년, 길면 8년입니다.
그러니까 짧아서 재선에 만에 하나 실패한다 하더라도 4년을 함께 가야 돼요. 이게 지금 골치 아프죠. 임기가 딱 맞아가지고 딱 맞아요. 같이 가야 되는 이제 같이 가야 그러니까 돼요. 예전에 DJ랑 부시가 안 좋았지만 그때 DJ 말기였기 때문에 DJ 말기였어요. 한판 싸우고 끝나버렸다 거기서는. 끝나고 싸울 시간이었었죠. 끝나고 그냥 또 그다음에 오늘 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시자마자 보면 초기에 뭐 무당탕만 했다가 아이 그래 뭐 서로 좀 좋게 지냅시다. 그래 또 좋게 갔어요. 이 노 대통령이 생각보다 좀 유연하다면 유연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전략을 좀 구상하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아 이거 그렇죠. 쫓아보니까 이거 아니니까 바로 엎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보면요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제가 언론을 쭉 보면요 희한한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백악관 고위 관계자 명의 기사가 나갑니다 한국에서. 네. 원래 그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있잖아요. 한국에.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가 튀어나와서 문재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트럼프가 배신감을 느꼈다. 경로했다. 이게 막 나가요 보도가. 이제 그 경로했단 말이 뭐냐니까 6월 8일일 겁니다. 6월 8일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군적이 미국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니까 기본적으로 사드라는 것은 어디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28,500명의 주한미군들을 우선 1차적으로 보호하고 유사시에 증원군들을 갖다가 무장시킬 APS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Army Prepositioned Stacks라고 그래갖고 이게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가벼운 경보병들이 오면은 여기 장갑차니 탱크가 다 있어요. 탱크 90대, 장갑차 120대, 그다음에 무슨 장갑차 100대, 자주포 다 있습니다. 그럼 몸만 딱 맞춰서 하는 APS가 바로 좀 7곡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거예요. 핵심은. 근데 이 사람들이 괜히 자기만 살라고 그럴까요? 미국에서 갈 때 28,500명은 그 어마어마한 군수물자는 무엇을 위해서 와 있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을 갖다가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하고 너희들 그냥 맨몸으로 싸워라? 그러니까 경로한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그날은 이례적으로 국방장관 매티스, 매드덕 미친 게 아니죠. 매티스, 그다음에 이쪽 국무장관 틸러슨, 그다음에 저 맥메스터라고 외교안보 보좌관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을 불러놓고 얘기하고 그 주제가 사드였다는 것을 이례적으로 국무성 알렸죠. 대변인이 네. 공식 브리핑을 합니다. 공식. 그래서 그에 놀라서 그거 있고 난 다음에 그날 오후에 정의용 네, 안보실장이 처음으로 춘추관에 내려와서 우리 사드요 이거 저 한미 간에 약속한 거 절대 바꿀 의사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딴소리가 나오죠. 그러니 아까 우리 변 대표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고위 관계자 그걸 진짜 안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우리하고 나가요. 공식으로 하지 익명으로 안 튀어나오는데. 우리는 좀 백프를 하잖아요. 백프를 하는 게 그러니까 저 대변인이나 홍보수석 요즘 국민소통수석이죠. 또 카메라다 보고 얘기해 놓는데 실제 보면 민감한 이야기는 백브리핑이라고 백풀이라고 합니다. 백풀이 와서 카메라 다 꺼. 다 끄고 이제 마이크 다 꺼. 그래서 익명 관계자로 나오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고위 관계자면 수석급입니다. 그다음에 뭐 최고위 관계자면 뭐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이고 관계자면 비서관급 정도가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많이 미국에서 안 하거든요. 근데 백악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아마 우리로 얘기하면 대략 수석급이라는 얘기예요. 고위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합니다. 정말 심각한 일인데. 근데 미국 사람들 저기 화나게 하시려면 뭐 F에 시작되는 욕, 다음에 뭐 son of 이거보다 더한 욕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하고 평생 원수 지고 싶으면요 미국 사람한테 라이어라고 그러시죠. 거짓말쟁이. 미국에서 가장 모욕적인 욕이 you liar. 너는 거짓말 짱구야. 근데 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도 그 얘기도 자존심 상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치적 국내적으로 내가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든 말든 이건 별로로 치더라도 우리 대통령인데. 우리 대통령인데 대한민국 대통령 우리 대통령인데 아니 미국의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놓고 라이어 그 사람이 미스터 문 프레지던트 문이 라이 거짓말하고 있다. 즉 중국하고 눈치 보면서 거짓말. 그게 이제 그거거든요. 사드 내기가 추가로 발행된 것을 난 몰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이제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제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찍어버린 겁니다. 상연하게.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다. 저기 변 대표. 저기 연필 타스가 몇 자른 거예요? 12자루인데. 그건 사드 1개 포대는요. 6문에
6문의 발사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문의 발사대는 한 발사대가 44에서 8개가 있어요. 68이 48입니다. 48개의 미사일이 안에 꽂혀 있고 이것을 중간에 통제하는 레이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경로했다는 거, 5월 30일 날 경로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방부가 보고하는데 4기의 포대가 들어와 추가 배치됐다? 처음엔 밀반입이라는 표현 썼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추가로 반입됐다고 그랬다가 밀반입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그거 좀 이상하니까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어쨌든 이것을 놓고 국내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내지는 중국과 북한에게 흔한 일이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주한미군 28,500명 그리고 이것도 우리 돈도 미국으로 가서는 자기네 돈으로 무장하는 방어용 무기를 갖고 장난치는 것, 즉 그걸 놓고 또 말을 바꾸는 라이어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제는 밀반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예. 이제 보고 누락으로 바꿔야 되니까 하필이면 또 그 당시에 딕더빈이 한국에 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딕더빈이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닌데 뉴스에 도배가 되니까 그냥 다음 날 가서 물어보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막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잘 기억해보세요. 딕더빈이 문재인 대통령 40분 동안 면담하고 나와서 그때 CNN하고 아마 연합통신이니까 두 개사하고 의도적으로 불렀죠. 딕더빈. 불러서 네. 딕더빈이 기자 회견을 합니다. 거기서 핵심 뭐였냐 그러니까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 그러시다면 우리는 9억 2,300만 달러를 들여서 이렇게 무기를 갖다 썩힐 수가 없다. 철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 근데 그걸 또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나중에 또 처음에는 꼭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번에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늘 관심 갖는 게 미우나 고우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싸울 때는 상대 진영이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해외에 나갔을 땐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무시당하면 안 돼요. 그 대신 우리의 대전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 실제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인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이혼합시다 끝냅시다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만 삽시다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용기와 지혜를 갖다 발휘해 줘야지 여기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특정 어떻게 보면 그 약간 편향된 그런 어떤 흐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님 이건 자주갈수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쪽으로 편향되시면 나중에 앞으로 4년 5년 굉장히 힘드십니다. 지금 일단 미국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걸 볼 때 제가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미국은 초강대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이렇게 막 발끈한다거나 그러질 않아요. 워낙 이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렇죠. 근데 자꾸 깔짝깔짝거리는 게 신경이 거슬리는데 이것들 봐라 자꾸 내 앞에서 장난을 치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러면은 왔을 때 외교적 수사가 아닌 즉답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사드면 사드대에서 뭐 주한미군 주한미군대에서 너 앞으로 어떻게 해? 정확하게 답을 해봐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도 전략적 모호성을 할까 유지를 트럼프 앞에서. 이제 우리 변 대표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통상의 어떤 정치인 출신의 대통령이라면 그리 즉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트럼프는 제가 아까 예측 불허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트럼프는 기업인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협상의 대가라고 생각하잖아요. 협상의 대가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확 목을 졸라갖고 야, 난 떠날 거야 라고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바지를 잡게 만드는 그런 협상 기술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모르겠어요. 저는 강경화 장관이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죠. 역할을 해주시게 되고 그거 갖다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전략적 모호성 스트래티지컬 이래 갖고는 앰비규어티에 의해서는 이건 얘기 안 되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한다든가 오늘 원비어 또 조전을 보냈다든가 또 북한이
미국이 좀 화를 내서 뭔가 좀 달래려는 모습. 또 최근에도 보면 이번에 문정인 특보가 가서 계속 가서 단독 플레이. 저는 사실 보면 조금 보면 어느 정도 훈령을 받고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미국도 그렇게 볼 겁니다. 볼 거예요. 아이고 뭐 개인 의견이라고. 그러면 누가 한번 그런 얘기하시면 라이어라는 소리 들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보면 또 여기서 의도적으로 보면 또 정용을 통해 갖고 뭐 경고 옐로우 카드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뭐 성의를 표하는데 그 성의를 갖다가 단순히 눈 가림용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드가 정말 필요 없다고 뭐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수순이 어떻게 될지는 참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땐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서 사드 그거는 우리가 뒤집지 않을 건데 다만 뭐 국내 여론이 있고 국내 절차가 있으니까 환경 평가를 할 거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열심히 배치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러고 싶었는데 이게 한 달 사이에 자꾸 장난치다 걸리니까 그렇게 안 넘어갔을 때 트럼프가 너 닥치고 사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너 9월까지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나왔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계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보면 지금 당장 보면 사드가 지금 배치된 2기가 배치되고 4기는 여기 있죠. 2기 배치 성주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발전기를 갖다 제대로 돌리지 못해갖고 기름을 갖다 헬기로 실어 나르고 또 갖다 나르는 데다가 이른바 뭐 민간인들이 갖다 더하니 군용 차량 갖다가 검색 검문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보면 SNS 통해서 시시각 다 드러나고요. 미국 사람들도 바보 아니거든요. 그 미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이요, 네. 다 CIA들 아닙니까? 미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다 번역해서 올린다 백악관에 이런 것들. 아니 그리고 미국에 가면 CIA도 CIA지만 제일 무서운 NSA예요. 국가안보국에서 전 세계를 갖다 이른바 감청하는 그 기관이거든요. 그 NSA에서 우리가 SNS 나오는 거 있죠? 미국에서 다 봅니다. 왜 SNS라는 것은 우리끼리만 봅니까? 다 전 세계에 공개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러저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아까 우리 변 대표 깔짝거린다는 표현을 썼는데 깔짝거리는 장난인지 아니면 실제 우리가 국민들 뭐 여론을 얘기합니다만 국민들 여론 얘기하면요 아마 미국에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만 저 한국 대통령님 저 지난주에 나왔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53%고요. 반대가 32%에 불과한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론 정자 상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국의 이제 문화 차이라는 게 제가 이제 미군 부대에 가투사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 군대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우리랑 달라요. 미국은 사실은 민간 군대로 건국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인들이 총 들고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가 곧 존재의 이유 정도로 높이 평가받는데 군부대로 수송 들어오는 기름을 민간인이 검문을 한다는 걸요. 미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이게 어떻게 저게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될 거라고. 그러면은 저건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용납하지 않고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냐? 왜냐? 미군 부대 들어가기 전에 하니까 미군은 통제할 수가 없죠. 지금 성주 거기를. 근데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에 미 군용 차량을 어떤 민간인들이 검문한다? 그냥 총 쏴버린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냥 총 쏴버리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변 대표 이제 말씀하셨던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럼 꼭 미국 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인 건 이해 갑니까? 그러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군부대에서 우리 보면 그 트럭에다 작전 붙여갖고 군인들이 이동한다든가 군수물자들이 이동하는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민간인들이 자기들 대책위원회 만들어서 터역 완장 두르고 여기다 경광등이라고 그러나요? 경광봉 들고 자 엽시다. 여러분 이럴 때 나오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촛불 집회 때 그 당시 보면 일부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이게 나라냐. 실제 만약에 민간인들이 어떻게 민간인들이 자기 대책위원회 만들어서 완장 두르고 대한민국 국군들이 움직이는 데 가서 그거 다 통제하고 검문한다면 아마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이게 국가냐. 진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사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죠. 저는 미국에서 볼 땐 100% 정부가 무기나해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경찰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군 그 기지 않은 뭐 미군이 통제권입니다만 그 바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대한민국 치안 즉 경찰이 그런 부분들 통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안 하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 입장에서는
한국이 흔한 얘기를 짜고 치는 고스톱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은 물 먹이는 것이 아닌가. 사드 기준만 물 먹이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기 딱 쉽사이죠. 이 안보 문제는 뭐 사드가 핵심일 거고 사드로 인해서 주한미군 문제, 한미동맹 문제가 번져 나갈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예측했는데 이 트럼프가 또 이제 요즘에 보면요 이 외국 정상 부르면은 돈 얼마 가져왔어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또. 근데 지금 우리 그거 지금 준비가 됩니까? 뭐 갖다 줄 선물이나 이런 거.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완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부터 보면 대기업들을 갖다 굉장히 뭐라 좀 재벌 개혁을 하겠다. 대기업하고는 좀 거리를 두겠다 했고 처음에 정상회담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처음에 저 대기업 총수들을 갖다가 꼭 그 방문단에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예, 기업단은 안 데려오고 우리 사실 또 미국에서도 세게 요구를 안 했고 너희 지금 안보라 빨리 풀어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부랴부랴 또 꾸린다는 어떻게 거예요. 꾸리는데 그게 또 사실은 이게 참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미국이 7월 4일이면 독립기념일이고 그 전후에서 뭐 카투사 줄 아시겠네요. 장기간에 일주일 정도 휴가입니다. 휴가입니다. 네, 일주일 휴가예요. 근데 우리 대통령 가시는 게 6월 29일, 6월 30일 양일간 하게 되고 그 무렵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현대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한 30 내지 50명 정도 뭐 기업 관계자 총수들이 간다고 그러는데 가서 지금 아까 보따리 낼 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둘째는 거기 우선 미팅 자체가 지금 안 잡힌다. 어레인지가 안 된대요. 미국 쪽에서. 미국 쪽 아니 거기 뭐 기업인들은 그거 못 빼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사실은 이 문재인 대통령 참모들도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보세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감옥 가 있습니까? 어느 날 기업 총수들 불러놓고 자 내가 문화 융성을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원하고 이 정부가 대통령이 원하고 기업이 정부가 추진한 방향이니까 협조했다가 몽창 다 갔다가 청문회 끌려가고 법정에 검찰에 나갔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일단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보면 이번 대한 상의에 부탁에 자발적으로. 근데 그게 뭐예요? 예전에 보면은 이른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할 때도 전경련 통해서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도 지금 당장 이 문제가 아니라 막상 이번에 갈과 보따리도 별로 없어요. 경제 보따리도 없는 상태에서 가서 국민들 입장에서 좀 사인이 이중적이에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뭐 재벌 개혁하겠다. 혼줄을 내겠다. 대통령하고 이제 재벌 총수 면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다가 면담 자기가 하겠다 그러고. 근데 문제는 미국 가면 그 기업인들하고 대통령이 면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밥 한 끼라도 먹어야 돼요. 미국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이게 들쑥날쑥이 흔한 얘기로 이런 것이 뭐냐니까 바로 예전에 지금 현 정부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아마추어 정부라는 말들을 들었던 정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가장 드러나는 현상이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이런 곤란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 주변의 경제수석 등은 좀 수석이 없긴 합니다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예를 들어 기업인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시그널, 어떤 사인이 진짜 사인인 줄 알아요? 원래는 이거죠. 그러니까 방미 전에 한 2달 전에 경제수석이 대한상인 전경련 이렇게 불러서 다 조사해. 지금 대기업들 미국 투자 현황. 그래서 예를 들면 뭐 6월에 현대차가 투자하고 있다. 야 이거 더 늘리고 앞당기고. 요거 9월에 하게 돼 있어. 그럼 좀 땡기고 투자금 두 배 늘리고. 그다음에 5월에 할 건데 그러면 조금만 한 4주만 늦춰. 얼마 투자해? 20억 달러. 쓰는 김에 좀 푹 써.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모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앞에서 이거 제가 한 겁니다. 그게 해야 되는데 일단 대기업들이 그 미르 K재단에 돈 냈다가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보따리 안 돼. 근데 미국이 이제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올 것 같으니까 그 암참이라고 암참을 통해서 암참이라 참여는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인들의 상공회의소예요. 암참. 그래서 그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갈 것 같으니까 11조 원 정도의 미국 상품 구매 펀드를 조성해달라. 요구했어요. 그럼 그것도 답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도대체 뭘 가져가겠다는 미국에. 오죽 답답했으면 암참에서. 암참은 왜 암참의 그 회원사들은요, 뭐 제프리 존스를 비롯해서 그 사람 명예회장이겠죠.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투자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미국과 한국이 관계가 좋아야만이 자기들도 여기서 끝낸다. 이제 끝낸다. 아니 대신 조금 내 약속이 있어요. 예, 이렇게 미국 기업인들이 나서서 빨리 문재인 정부에게 뭐 펀드를 구성해라 막 하는 이유가 자꾸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를 선보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러면은 한미 FTA를 가지고 어차피 미국 기업인도 이득을 얻는데 이러면 거래량이 줄 거 아닙니까 무역량이. 그렇죠. 이거 사실 암참에 나와 있는 그 회원사들이라는 것이 예전에 얘기하면 여기 나와서 사실은 한국의 이익도 챙겨주면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의 이익이 생겨야 자기도 이익이 그렇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잘못하면 양쪽에서 충돌하게 되면 흔한 얘기로 중간에서 고래쌈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암참 회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좋게 풀기 위해서는 이 펀드 같은 거 갖고 조금 보면 일정 부분 좀 달래가면서 밀고 당기면서 가운데 가급적 뭐 한미 FTA도 미국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상대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는 그런 것이라면 좀 조정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 그걸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지혜를 발휘하라 하는 것이 암참의 건이에요. 지금 하여튼 우리 여기에 이 도널드 트럼프 책이 있는데 이게 후보 시절 때 쓴 책인데 네. 거기서 이미 중국은 적대 국가로 규정해서 선보겠다 했고 그렇죠. 우방국 네 나라 중에서 독일, 일본, 한국, 사우디를 딱 지목해서 돈만 벌어가고 미국에 대해서 아무 보답도 안 한 나라 선보겠다고 했는데 이미 아베는 미국 가가지고 7조 원 이상의 투자하겠다고 들고 갔고 사우디는 130조 원치 미국 무기를 사겠다고 해놓고 그래서 좋다고 지금 피해갔습니다. 남은 게 지금 한국인데 일단 이제 한국을 손본다 이러면은 시범 케이스로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외교라는 것은 완승도 완패도 없어야 됩니다. 그 어느 선에서 그야말로 협상을 통해서 양측의 이익을 최대화시킬 것인가,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외교의 기술이고 지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사이트 유튜브 댓글을 보면은 이제 제가 막 방송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좀 이 정신 차리게 좀 막 교육해달라 이런 얘기도 올라오는데 저도 사실은 국익을 위해서 방송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하대 당하고 이런 건 정말 안타깝거든요. 이게 그런 걸 이제 바라면 안 되고 예. 그래도 어떠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의 외교 문제는 가서 잘 풀어서 그래도 당당하게 대우받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가원수로 가서 대우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대우받는 거고 대한민국 국민이 존중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적으로야 때로는 정치적 어떤 입장에 따라서 때로는 욕할 때도 있고 치고받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 국가와 또 다른 나라와 외교할 때 있어서만은 우리가 그야말로 한 마음으로 뭔가 잘 되도록 우리가 때로는 뭐 성원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6월 19일, 30일 워싱턴 정상회담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